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익명의 제보 사연인데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젊은 사장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코비에TV 같은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떠도는 괴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유치했어요. 게다가 요즘이야 혼숨이나 위자보드 같은 그런 여러가지 강령술 이야기를 찾기가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강령술이라곤 분신사바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저랑 같은 반 친구 중에는 공포나 오컬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허접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교실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정말 심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분신사바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서도 분신사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남자애들이었지만 그게 뭔지 다들 관심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앞뒷문에 앉은 친구들이 야자감독 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망을 보기 시작했고, 그 공포마니아 친구와 제가 직접 분신사바를 해보기로 합니다. 저희 주변으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뺀질이 친구들이 호기심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포마니아답게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지 능숙하게 공책 위에 OX를 그려놓고 숫자랑 자음 모음 등을 채워넣더라고요. 그리곤 저와 손을 맞잡고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샤프를 사이에 두고 친구랑 맞잡은 두 손이 점점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손에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라고 느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친구들도 에이, 저 새끼 손 봐, 저거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들끼리 수군덕대는 분위기였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눈을 치켜뜨고는 저를 딱 바라보더니 야, 이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사뭇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여러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당신은 몇 살인가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샤프가 서서히 자음과 모음을 오가며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말을 합쳐보니 다 가져갈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문 쪽에서 망을 보던 친구들이 감독 선생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분신사바 하던 그 노트를 접어놓고 바로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저랑 같이 분신사바를 했던 그 친구가 야,
그 노트 꼭 라이터 구해서 태워. 알았지?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지쳐있던 터라 그렇게 신경도 안 썼고 또 태우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혹시 태웠냐고요. 근데 사실 분신사발을 놀이쯤으로 생각했던 저는 귀찮아서 야,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 태우긴 뭘 태우냐? 그리곤 분신사발을 했던 노트의 낱장만을 뜯어서 구겨갖고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고 있었어요. 하루는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 손 붙잡고 한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재미로 연애궁합 같은 것 좀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사주와 궁합을 봐주시던 무속인 분께서 저희 커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궁합은 아주 좋아요. 100년 해로할 궁합이에요. 그런데 궁합과는 별개로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이런 적 처음인데 두 분 다 사주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 쪽에서 어느 순간 미래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 가볍게 말하면 악재가 많은 건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심하게 말하면 죽는 그림이에요. 저는 데이트를 하다가 커플 사이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온 건데 이거 뭐 들어갔더니 중내사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듣다가 기분이 상해서 중간에 됐다고 하고 돈을 드리고 여자친구 손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그 뒤로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른 나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충분히 구했고 사업 시장 조사라든지 거래처 확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거래처의 사기로 한 방에 사업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도전하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잘 되는 듯 보였던 일들도 꼭 중요한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완전 바닥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해주던 여자친구를 또 밀어내고 있었어요. 100년 해로는 무슨. 그러다가 사업 생각은 접고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으로 자기 회사에서 일을 좀 하면서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거래처 사장님의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더 이상 사장 대 사장이 아니라 사장 대 직원 간의 관계로 단 둘이 술을 먹을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술 먹고 술김에 엄청 울었어요. 지난 사업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기당한 거, 중요한 순간에 박살났던 순간들 다 토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사장님께서 용암 무당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사업은 좀 한번 보러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데려간다면서요. 그렇게 사장님의 차를 타고서 서울 밖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장님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당집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구면이다 보니까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던 무당분이 자네는 또 어디서 저런 걸 찾아 들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니까 사장님은 이놈 썩 괜찮은 놈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사장님과 저는 그 무당 앞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얼굴과 제 주변을 뚫어지게 관찰하시던 그 무당분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무슨 엄한 짓거리를 했길래 저런 게 붙었어?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그 말씀에 제가 뭐 딱히 엄한 짓거리를 했나?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성실히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놈아, 잘 생각해봐. 지금 웬 놈 하나가 네 주머니에 손 넣고 다 가져간다고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어. 다른 거 들을 땐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다 가져간다? 이 얘기 듣고서 문득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분신사바가 떠오른 거예요. 설마 고등학교 때 놀이처럼 했던 분신사바가 그랬을까 싶어 옆에 계신 사장님께는 민망했지만 그 무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보게, 전생에 업도 따라다니는 게 사람의 인생이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게 붙은 그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서 구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장님의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더 같이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도움 아래 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강령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 뭔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 저번 주에 흉가 가서 분신사바 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